눈과 귀와 발 사이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토하게 돼요. 몸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비합시다 라고 하는 신호들을 보내거든요. 오늘 다룰 내용은 멀미입니다. 도시어부 보시면 이제 배멀미 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멀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움직임, 동작 이런 걸 느끼는 센서가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요. 눈하고 귀하고 발바닥입니다. 지면과 붙어 있는 발바닥이 평형을 잡는 중요한 기관이 되겠죠. 체조에도 보면 평균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형 감각이 좋은지를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가급적 좁은 나무 막대 같은 데 위에서 발바닥만으로 디디고 느끼면서 중심을 잡는 것을 테스트하겠죠. 눈하고 귀는 자세 유지해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봐야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 경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져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몸을 이쪽으로 돌리겠죠. 그죠? 또 한 가지, 우리 귀에는 이제 사실 두 가지 뇌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청신경, 그야말로 소리를 듣는 부분이 되겠고, 또 하나는 전정신경이라고 해서 내 몸의 회전과 관련된 거, 균형과 관련된 거, 이런 것을 느끼는 중요한 신경이 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계속 돌다가 탁 멈추면 나는 멈췄다고 생각하지만 빗속의 림프액은 계속 이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으로 내 몸이 가야 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내 몸의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는 눈으로 보고 귀 속에서 회전과 관계된 것을 느끼고, 발바닥 지면을 통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딱 잘 붙어 있는지를 느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근데 이 균형이 만약에 이제 깨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멀미라는 거를 하게 되죠. 눈은 저쪽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발은 계속 왔다 갔다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 하나는 이렇게 돌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돌고 있다든지, 눈과 귀와 발 사이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토하게 돼요. 몸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대비합시다 라고 하는 신호들을 보내거든요. 위험이 닥쳤을 때 작동하는 자율신경계가 이제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은 온몸을 조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뱃속도 팍 근육을 조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뱃속에 있던 게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구토거든요. 평탄한 고속도로로 갈 때보다는 덜컹덜컹 시골에서 뭐 완행버스를 탄다면 더 많이 그럴 수 있는 거고, 배멀미 할 때도 보면 저 멀리 보란 말이야. 그럼 괜찮아라고 얘기하는데, 멀리 보고 있으면 어쨌건 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적을 거 아니에요. 파도 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 눈도 위아래로 막 흔들흔들 해야 되고, 파도에 따라서 배가 올라갔다 파도 내려가면 또 내려갔다 하면서 다리도 같이 움직이고, 이게 안 맞으면 토하게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다른 형태의 멀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VR. 자, VR 기구 썼잖아요. 그럼 내 눈은 지금 엄청나게 위아래로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귀는 어떻겠어요? 몸이 움직인 건 실제로 없으니까 안 맞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보들 사이에 충돌이 나면 그럼 당연히 멀미가 생길 수 있어요. 자동차 멀미를 한다. 여기서 궁금증 한 가지 생기죠. 운전기사 아저씨는 멀미를 할까? 또 내가 운전할 땐 괜찮을까? 앞자리에 앉으면 멀미가 적을까? 확실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 내 몸이 왼쪽으로 흔들릴 거다, 돌 거다라는 걸 느끼고, 실제로 귀 속에서 내 몸의 회전을 똑같이 느끼면 멀미가 적어지죠. 배멀미 같은 경우는 분명한 건 이제 파도와 연관된 거잖아요. 파도는 사실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경을 꺼버리는 거죠. 눈을 감고 만약에 누워 있다고 하면 발바닥이 느끼는 어떤 느낌도 일단 줄었을 거고, 눈으로 느끼는, 파도 치는 걸 보면서 느끼는 느낌도 줄었을 거고, 누워버렸으니까 몸에 회전은 사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위아래에 대한 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누워있게 되면 멀미가 0이 되진 않지만 배멀미가 많이 줄어요. 자버리면 그럼 어쨌건 대뇌가 쉬어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뇌가 받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멀미가 줄겠죠. 그래서 배멀미약이라는 게 보면 이제 잠이 잘 오게 만드는 약, 그것도 들어갑니다. 항공기 멀미 같은 경우는 귀 근처에서 어떻게든 압력을 좀 조정해주면 약간 도움이 돼요. 뭔가 계속 씹으면 귀 근처에 여기
우리가 어금니 안쪽에 이렇게 관절이 있잖아요. 턱 관절. 걔가 많이 계속 움직이게 되면서 전정기관 쪽이나 이쪽에 자극을 줄여준다고 해요. 멀미약 중에 스코폴라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되게 약재로 써요. 그 약을 쓰게 되면 눈동자도 좀 커지고 구토나 이런 거 좀 줄여주고 찡그리고 보고 이럴 수는 없게 그렇게 이제 만들게 되는, 그걸 이제 귀 뒤에 붙여가지고 패치 형태로 쓰기도 하죠. 키 밑에. 배멀미 방지를 위해서 이제 귀 뒤에 붙이고, 어저께 낚시 갔다 오신 분이 갑자기 오늘 눈이 안 보여요 하면서 병원에 오실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어보면 눈이 너무 부시고 핸드폰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거는 눈 동자가 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눈을 조절해서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멀미약의 부작용이죠. 또 다른 멀미약으로 뭘 쓰냐면 항히스타민제를 씁니다. 멀미 증상 중에 뭐 구토도 있고 침이 나올 수도 있고 막 안색이 창백해지고 손발에 땀이 나고 식은땀 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여주면은 어쨌건 증상적으로 좀 편해지니까 항히스타민제를 쓰죠. 지르텍을 첫 번째 먹는 사람은 다 정신없이 잔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먹으면 졸려요 대부분. 이제 콧물이나 이런 것들을 싹 없애주면서 몸에 물기를 빼면서 머리가 몽롱해지는 느낌? 그런 것 좀 들게 해주죠.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감기약에도 꽤 들어있어요. 성분 이렇게 보면 슈도에페드린이라고 되게 되어 있거든요.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모아가지고 일정한 화학적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마약성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고요. 과다하게 복용하거나 상시 복용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배멀미 같은 거 할 때, 낚시 같은 거 했을 때는 항히스타민제, 지르텍 같은 거 좀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다 권해드리는 거고, 함부로 드시는 거는 역시 안 되겠죠. 오늘은 멀미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